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죠. 원래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 걱정했던 건 뭐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또다시 보수 정부가 두 번째 탄핵을 맞게 되고 결국엔 조기 대선이 열려가지고 이재명 같은 저런 잡범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과 그 찌꺼리, 찌재명 패거리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도 계속해가지고 패악질을 일삼았던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눈앞에 드디어 내가 대통령이 되는구나. 그렇게나 수많은 사법 리스크랑 재판으로 일주일에 4번, 5번을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드디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개꿈을 꾸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평상시에도 약간 정신이 마틴이 가 있었는데 흥분 상태가 되다 보니까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폭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나 중도, 나는 뭐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무당층의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인식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장했던 거는 이게 뭐 여론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쳤지만 이번에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가 나왔고요. 정권이 연장돼야 된다라는 것도 48.6%,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46.2%가 나왔어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구라미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개딸 친화적인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던 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6.5% 이상 나게 된 거고요. 한국갤럽도 그렇고요. MBS도 그렇고요. 어떤 지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질렀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뭐 반격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서부지법에 대한 이번에 사태 이거를 이제 반격의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서부지법의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숟가락을 얹는 순간 국민들 같은 경우는 더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당초 뭐 서부지법에 대한 폭력 사태는 당연히 잘못된 게 맞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사법부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진짜 민주당 친화적이고 이재명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저렇게까지 무슨 뭐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민주당이 숟가락을 얹었는데 또다시 이재명이가 재판 출석 안 해. 또다시 이재명이가 재판 조퇴해. 또다시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가 봐주게 하는 모습을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죠. 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 자체도 역풍을 맞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완전히 기름을 붓는 격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드디어 23일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99.99% 헌재가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뭐 0.01%의 그런 예외는 두겠습니다만 99.99% 이거는 100%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압도적인 지금 생각이에요. 왜? 아니 근본적으로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뭐 했습니까? 뭐 안 했어요. 출근한 지 하루 만에 그게 그냥 탄핵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문영배 지금 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직도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게 변론이 이루어졌던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진수 위원장의 친화적인 모습도 아니고 정청래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또 지금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탄핵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문영배 재판관 또한 문재인이가 추천했던 문영배 재판관조차도 이 방통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을 질타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3번, 4번 가까이나 보여줬었거든요. 가장 최근에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이진수 위원장의 이제 그 최후 변론에서도 문영배 재판관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했던 얘기가 뭐냐? 그동안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짧은 문장에서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매우를 2번이나 문영배 재판관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재판관, 다른 재판관도 아니고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봐도 뭐 대화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가 뭐겠어요? 사실 뭐 정청래에 대해서도 국회 측 변호인에 대해서도 문영배 재판관이 도대체 뭐를 근거로 그러면 이준석을 탄핵하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각하가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 늦어진 것이죠. 다만 그때 당시도 우리가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만 하지 선고 날짜 자체를 그때 당시에 특정을 안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 또한 마찬가지로 칼럼으로 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까? 사실상 헌재가 이 엉터리 탄핵에 대해 가지고 5개월 가까이나 시간을 끌고 있다. 민주당한테 농락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도 높게 조선일보가 칼럼으로 비판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선고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민주당에게 지금 농락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는데 드디어 이제 선고 날짜가 잡힌 겁니다. 23일에 잡힌 것이고요. 100% 이준수 위원장의 탄핵 기각될 수밖에 없고요. 하루 일한 거를 가지고 탄핵을 시켰던 민주당의 만행, 이 만행이 24일에 헌재에 의해 가지고 기각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탄핵 전체에 대한 중도층과 무당 측의 반응 또한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야, 이거 뭐냐? 진짜로 이준수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했던 거야? 만장일치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게 된다면은 야, 이거 진짜 민주당이 무리수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역풍이 불 수밖에 없죠. 23일에 이진수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됨으로써 또다시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야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건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애당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직무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그 직무의 위법성, 위헌성 같은 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탄핵을 시키는 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방통위원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방통위원장 전에 내가 무슨 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일을 가지고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방통위원장으로서 내가 방통위를 이끌어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통위원장직을 탄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왜?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진수 위원장을 탄핵했으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정치적인 탄핵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라고 한다면 가가지고 뭐 하는 거겠어요? 뭐 인수인계 받고 보고받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진짜 아무런 잘못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건덕지로 얘기했던 게 뭐냐? 방통위 2인 체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게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이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애당초 왜 2인이 됐는지 아십니까? 간단한 거예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원을 추천을 해야 그래야지 임명하고 자식으로 할 텐데 민주당이 방통위원 자체를 추천을 안 했어요. 추천을 안 했던 근거가 뭐였냐? 야, 누구를 추천하든지 간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텐데 뭐하러 우리가 추천해? 이거였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지들이 추천했는데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반대할 거야 라고 예단을 해놓고 지들이 미리 결정해 놓고 그거를 바탕으로 추천을 안 해놓고 지들이 추천을 안 해놓고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 대해 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이 지적했던 거잖아요. 국회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정치적인 그런 얘기하지 말고 너네들이 2명을 갖다가 추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추천 안 해놓고 니들이 인체제를 만들어 놓고 니들이 지금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문영배 재판관이 그때 당시에 정청래를 꾸짖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방통위뿐만이 아니었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누구도 마비를 시켜놨었어요. 헌법재판관들도 마비를 시켜놨습니다. 6인 체제를 만들어놨잖아요. 3명을 갖다가 지들이 추천을 안 함으로써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마비를 시켜놨었죠. 그때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3명을 갖다가 추천을 안 하게 되면 6명밖에 없으니까 아까 전에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7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헌재를 마비시켜 놓음으로써 자기들이 탄핵안을 갖다가 일단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놓고 헌재에서 결정을 못하게끔 만들므로써 그 탄핵안이 통과됐던 당사자를 계속해가지고 헌재가 결정을 못하도록 그냥 직무만 영원히 정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헌재도 마비시켰던 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생기니까 부랴부랴 그제서야 헌재 재판관을 갖다 3명을 추천을 해놓고 지들 멋대로 추천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안 했다는 이유로 한덕수까지도 탄핵시켰다. 이 개망나의 짓거리를 갖다가 민주당이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모든 측면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탄핵 아니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켜놨던 모든 탄핵안들은 다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 저는 23일에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헌재 결정일 거라고 보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몇 번이나 지적했던 지금 헌재가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빨리 그러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기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장처럼 5개월 6개월을 끌어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한테 농락당한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헌재로서의 그 권위를 다시 바로 세우시고 민주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